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혜훈 후보자입니다.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질 네, 것 같은데. 이혜훈 후보자는 사랑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인사청문회예요. 인사청문회인데 지금 계속 뭐가 나옵니다. 당이 야당이 요청하는 자료 상당수를 개인정보라고 제출 안 합니다. 개인정보라고 제출 안 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제출하라고 했더니 가족 헌혈 자료를 제출하더라고요. 헌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헌혈 많이 하거든요. 네. 헌혈 30번 하면 은상 주고요. 네. 50번 이상 하면 금상 주는데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뭐 저는 근데 이혜훈 지명자가 김민석 총리를 찾아가서 좀 노하우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른바 산무청문회라고 해서 참고인, 증인 그리고 관련된 자료 내지 않았잖아요. 산무청문회. 어떻습니까? 그때 김민석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2번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미국 나갈 때 그 사람한테 전세 2억 원인가 주니까 매달 한 4,500씩 배추에 투자해가지고 그걸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벌 수 있는 그 사이에 어떤 구멍이 슝슝 되니까 결국은 했던 얘기가 나 결혼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받은 돈 그 돈으로 다 메웠는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증여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증여세 관련해서 아무런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을 관련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문회라는 건 굉장히 유식행인데 그런 산무청문회 뉴 노말을 만들어준 김민석 후보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이제 밥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혜훈 지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가 너를 정말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그 방에서 한 60여 명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아파트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파트 문제는 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아주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제 우리 천하람 의원이 강펀치에 나와서 더 공개할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라고 부르죠. 청와대에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장이라고 불리우는 인사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쪽에서 전화가 와서 터뜨릴 게 더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진짜? 네. 기사 썼는데 안 봤구나. 안 보셨네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김현지를 그렇게 막 둘러서 말씀하시니까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김희우지, 네, 김호지. 네. 자, 그런데 그 이혜훈 후보자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그 서초구 아파트 이거 장남을 위장 미혼을 통해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자, 몇 군데를 계속 청약을 시도를 했던 적이 있고 또 그런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레미안 이 아파트 이게 지금 시가로 현재 지금 시가가 한 8, 90억 된다고 하죠. 그런데 분양 받을 때는 한 35억 35억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 분양 사기 의혹이 있잖아요. 그럼요. 부양 가족수 부풀리기죠. 그런데 아들, 큰아들, 장남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걸로 해놓고 용산하고 세종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청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자마자 용산으로 다시 분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69점에서 74점을 댔는데
부양 가족수 이게 아들이 3명 있는 집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5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부양 가족수 5명을 채우는데 그중에 아들이 3명인데 첫째 아들이 분명히 세종에서 직장을 가졌고 거기에서 집이 있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용산에 집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당연히 그쪽으로 전입신고하는데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는 서초에 부모님하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결혼했으면 신혼집에 가야지 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악의적인 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하고 나서 바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속된 말로 우리가 빼박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회를 강탈하는 부분이다. 범죄고 무엇보다도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과거의 이해운이 본인을 저격한다고 조적자처럼 조국을 어떻게 보면 공격한다는 것처럼 이 이른바 로또 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예전에 했었냐. 이거 너무나 문제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분양가가 이게 로또 아파트로 인해서 실제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분양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거 돈 있는 현금 부자만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딱 본인이. 그리고 이분은 전세만 하더라도 20억 넘는 전세에서 살았는데 그런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전세에 살면서 어디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여기도 굉장히 좋은 데고 또 최고의 아파트라 불리는 레미안 원밸리 여기가 최고거든요. 여기도 찔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탈락되고 또 마지막으로 된다는 대박을 터뜨렸다. 이거 보면 참 살뜰하게 살았는데 법은 지키면서 살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728조 우리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 과연 보낼 수 있는가? 저는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지사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부동산 투기를 절대 불허합니다. 당첨돼도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취소시키고 처벌합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운 장관 지명자 후보자 아웃되겠는데요. 어떡하죠? 아니 저는 근데 최근에 이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국토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이거 문제라면 당첨 취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볼 때 국토부에서 뭘 지켜보냐. 청와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 청와대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현지 누나 입장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여튼 제가 볼 때 이게 나라의 어떤 근간 시스템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거는 청문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신자의 말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저쪽에 버리는 카드로서 일종의 그 카드로서 쓰임을 당했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쭈쭈하면서 따라갔는데 본인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가 후회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 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장관 하려다가 몰래 한 청약 이거 제가 볼 때 취소된다. 이렇게 취소하고 이거는 보니까 실정법 위반이라 가지고 이게 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받아야죠. 괜하게 했다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석고대죄를 하시고 그리고 자 빨리 탈출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제가 아직 하나 안 까고 있는 게 있는데 자 그냥 적당히 물러나시면 안 깔게요. 네. 멋지다. 자 이단 공안의 문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이게
네. 심각해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우리 뭐 공부할 때 보면 기억 간단하게 이란 공부하잖아요. 그럼 팔라비 왕조. 그렇죠. 팔라비 왕조. 그래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 이란에서 코카콜라 먹고 미니스커트, 그렇죠. 디스코텍 뭐 이런 거 막 아니, 진짜 우리가 아는 이란과 달라. 그치. 설마 저랬을까? 진짜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란 여성도 굉장히 미인이다. 오, 저랬단 말이야? 우리 보면서 진짜 미니스커트 입은 이란 여성들 뭐 디스코텍 가는 거, 콜라 먹고 막 맥주 먹고 이런 모습을 보다 갑자기 호메이니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상해. 완전히 그 신정 국가가 되면서 좀 굉장히 분위기가 확 변했잖아요. 그런 이란이 지금 이제 또 굉장히 지금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죠. 군사 행동을 결정할 경우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될 수 있다. 군사 행동 가능성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보면 군사 행동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그런 가능성을 최대치로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핀포인트로 제거를 할까, 참수할까?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제거했잖아요. 설마 하겠어?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미국의 군사 작전상 이렇게 아군의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진짜 확실히 도려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봤을 때 미군의 어떤 전력, 그리고 트럼프가 말을 했을 때 허언에 지나지 않는다. 관사 협상했을 때나 뭐 했을 때 트럼프에 대해서 타코라는 약간 비판적인 별명이 불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라서 결정적일 때 뒤로 발을 뺀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군사 옵션이란, 군사 작전 옵션이란 건 여러 가지 비군사적 옵션, 이 선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특히나 작년에 핵 개발 관련해서 벙커버스터로 폭파시켰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방공망이 그때 무력화됐고, 그렇죠. 실제 어떠한 저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핵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 협상은 협상이고 너희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저도 안타깝게도 100명, 뭐 200명, 뭐 2,000명, 3,000명 하다가 지금은 만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뭐 2만 명 얘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의 의문에서 점점 할 수 있을 어떤 명분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더 공격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뭐 해석을 군사적 전문가 쪽 해석은 뭐냐? 공격 목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공격 수단을 더 강화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작전 기간과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대 때리지 않고 확실하게 너 제거할 때까지 때리겠다. 그리고 레짐 체인지까지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메네이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러시아로 망명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근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마두로처럼 이 사람만 실각시켜서 제거하면 되는데, 여기는 신정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그리고 민병대가 베네수엘라보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 그 부분에 어떤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급하게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막 좀 머리 아프고 굉장히 좀 슬프고 좀 뭐 정신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릴렉스 좀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